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11월 1주차 데일리 테스트 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 내용과 그리고 문화, 경제, 사회 이런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확실하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11월 1일 월요일 영정조 세도정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정조는 법전인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틀렸죠? 대전회통은 우리 흥선대원군 시기에 편찬 내용입니다. X로 가셔야 되고요. 법전은 워낙 중요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경국대전 성종이죠. 이러다가 다시 썼던 게 대전을 다시 썼다 해서 영조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조 시기에 이 대전 두 개를 통합하는 대전 통편이 편찬됐고 그 이후에 이 대전들을 모두 다 회합해서 통합한다라는 대전 회통이 편찬됩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었는데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통 내용 보고서 흥분하지 마시고 흥선대원군 대전 회통이다. 히읗 보고 연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임술농민 봉기는 서북인에 대한 차별. 서북이라고 하면 지역 자체가 요 서쪽이자 북쪽 지역, 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가 아니라 홍경래의 난이라고 보겠죠. 홍경래의 난, 관서 지방에 대한 차별, 서북인에 대한 차별 또는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번 중종시기 상포회란으로 인해서 임시기은사기구인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그렇죠? 비변사가 임시기구화 되었다가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명종시기에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조시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되고 세도정치기에는 최고권력기구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에 결국에는 비변사가 축소 및 폐지가 되고 원래대로 의정부가 기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영조는 붕당의 폐해를 멈추기 위해서 탕평파를 육성했다. 맞는 말이죠. 5번 비변사의 권력이 커지면서 의정부의 기능도 강화된다. 절대 말이 안 되고요. 비변사의 권력이 커지면서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왕권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X로 가셔야 됩니다. 6번 영조는 법전 아까 여기 썼던 속대전 보셔야죠. 7번에 세도정치기 세도가문들은 어디의 기구? 그쵸. 비변사의 기구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봤었네요. 8번 정조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이런 사람들을 서얼이라고 표현했고 이 서얼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여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시켰습니다. 9번 누구의 어떤 정책으로 시전상인의 금단정부가 폐지됐다. 저희 엄청 중요하게 봤었죠. 정조의 신해 연에 있었던 통공정책이라고 신해통공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통공정책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난전들도 활동할 수 있고 시전상인들도 활동할 수 있어서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10번 정조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신을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라는 제도를 실시했죠. 좋습니다.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제를 운영했습니다. 11번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라고 나오는데 진주밀란 이게 지금 백낙신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건 임술농민 봉기 보셔야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는 거죠. 12번 이 기구를 설치한 이유는 변방의 방비라고 나왔으니까 끝났죠. 비변사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자, 13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출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다른 하나이나 냇물에 갈래는 만개가 된다.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지금 달이라는 것이 태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직렬 기출 보시다가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냇물에 지금 명월, 밝게 빛나는 달은 지금 내용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이 여러 개가 있어도 달은 하나가 있으면 이 달이 여러 곳에 비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냇물은 만 개가 있어도 거기에 비치는 달은 하나인 것처럼 임금이 이제 만백성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장했던 국왕이 누구냐면 바로 정조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4번 왕께서는 즉위 후 현자를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각을 만들고 검서관을 비롯한 여러 직책을 뒀는데 심지어 강화도에는 외각을 만들었답니다. 지금 안에는 내각을 만들고 바깥에는 외각을 만들고 우리는 이게 뭐냐면 규장각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규장각이 서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화도에 있어서 우리 근현대사에서 보면 외규장각이라고 해서 규장각이 바깥에 있다. 강화도에 있어서 외규장각의 도서들을 약탈당했다. 병인양요 시기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는 이제 정조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규장각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평시설을 하여금 시전을 모두 없애고 자 중요한 내용 유기전 이외에는 난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즉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신해 년에 실시된 통공정책 이렇게 보고 이걸 실시한 국왕은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가하 제도로 인해서 양인 남자들이 1년에 2필씩 바치던 군보가 1필로 줄었답니다. 2필을 1필로 그래서 보충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균역법이 되고요. 이 균역법을 실시한 국왕은 영조인데 지금 여기서 보충 방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결작을 걸었죠. 1결당 2두를 걷든지 아니면 좀 부유한 산민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직책을 주고 그들에게 군포를 걷는 선무군관포를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어염세 아니면 선박세 등등등으로 징수했습니다. 여러 개 중에 쓰시면 됩니다. 18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19세기 정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0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지금 비변사가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니까 세도정치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묘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종시기이고 중종시기는 19세기가 아니라 조선 중반기입니다. 틀렸고요.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정조 시기에 해당하고요. 정조는 세도정치보다 앞이죠. 정조가 딱 1800년에 죽었으니까 그보다 앞인 이제 18세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3번 중앙광서의 노비 6만여 명을 해방시켰다. 공노비 해방 누굽니까? 순조시기 아닙니까? 세조정치기의 대표적인 국왕인 순조시기 맞습니다. 4번 이조전랑의 문제를 둘러싸고 붕당이 일어났다. 이거는 선조죠. 조선 중반기입니다. 틀렸고요. 19번 왕은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외교문서 정리한 동문이고 그 다음에 무예도부 통지 이런 내용 보고 이건 정조구나 알 수 있죠. 1번 속대전은 영조고요. 초계문신제 정조 맞네요. 신문고 부활도 영조, 백두산전기위는 숙종식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20번 다음과 관련된 왕의 업적이라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게 영조가 성균관에 세웠던 탕평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가장 먼 것이라고 하니까 신문고 맞고요. 동국문헌비고 한국백과사전 이조전랑에 관한 약화시킨 거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허적 등의 남인들을 대거 축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숙종시기 첫 번째 일어났던 경신왕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오셔서 11월 2일 화요일 조선의 대관계 내용 보시겠습니다. 1번 삼포회란의 발발이다. 이렇게 하면 중종식인데요.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된 건 아니고요. 이때 임시기구로 설치가 됐습니다. 상설기구가 됐던 거는 명종시기의 을묘일변 때문입니다. 2번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맞는데요. 인조는 의주로 피난한 게 아니라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습니다. 의주로 간 거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되겠죠? 틀렸고요. 3번 행주대첩에서 권율이 활약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임진왜란 이후 인조 때 기유약조를 체결했다라는 데인데 인조가 아니라 광해군 시기에 기유약조 체결해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합니다. 신돌석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신돌석은 우리 나중에 을사의병 할 때
근현대사에서 보는 사람이고요. 임진을 한 때 대표적인 뭐 의병장은 곽재우, 정인홍 이런 사람들을 봐야죠. 틀렸습니다. 6번 어느 시기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벌을 위한 조총부대를 파견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효종입니다. 우리 효종 때 북벌을 열심히 추진해서 청나라를 정벌하게 했는데 오히려 청을 도와준 적이 있었죠. 7번 오군영은 어느 왕 시기에 뭐가 설치되면서 완성됐다. 우리 오군영이라고 하면 선조 시기에 훈련도감 있고요. 이걸 시작으로 인조 시기에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이렇게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숙종 시기에 금이영을 설치하면서 총 5개의 군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8번 어느 국왕 시기에 대마도주와 세견선 50척의 세사미도 200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왕이냐면 세종 시기에 체결됐던 계약조가 되겠습니다. 임신약조 그리고 기유약조 내용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신약조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꼭 확인하세요. 9번 후금은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 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야 인조 네가 뭔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느냐 널 혼띠기를 내주겠다 하면서 인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괜히 광해군을 들먹이면서 쳐들어온 거죠. 이게 뭐냐면 호란을 일으켰다. 예를 들면 정묘호란이 되는 거죠. 10번 광해군은 명나라의 원군 요청으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때 갔던 사람이 강홍립이죠. 근데 후금에게 가서 항복하게 됩니다. 11번 임진년 이후 적이 감히 오지 못한 이유는 수군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저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명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죠. 지금 보니까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길 청하였다. 왕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하는데 이거 삼배 구고두례라고 하죠. 그쵸? 이거는 우리 병자호란 시기에 아주 인조가 굴욕적인 사과를 했던 인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지금 보시면 왕이 옛 땅을 되찾기로 하여 땅에 놓고 기름지며 군사적 요충지인 경원부 북쪽 회제가에 성을 쌓았고 삼남 지방의 일부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했답니다. 우리가 북쪽 지방을 개척한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남쪽 지방 사람들을 이사시켰죠. 아 이거는 사군유진을 개척한 우리 세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14번 여기 보니까 임진년에 입은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가 없는 거다. 임진년에 우리가 이제 명나라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조께서 그래서 40년 동안 제위하시면서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근데 가는 배은망덕하여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한테 성의를 베풀었답니다. 지금 이 왕은 명나라한테 잘해야 되는데 명한테는 지금 잘하지 못할지언정 명을 공격한 오랑캐한테 잘했다. 즉 오랑캐라고 하면 후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둘한테 둘 다 잘하는 중립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성의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국왕은 광해군이 되는 거고요. 이를 빌미로 삼아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광해군이 잘리고 인조가 즉위하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넘어오셔서 15번 명은 우리에게 부모의 나라다.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청나라와 형제 관계를 맺고선 우리 원래 있었던 후금과 형제관계 체결하고 그 정묘호란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걔랑 친하게 지낸다고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저버리겠는가?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우리 명나라를 향해서 의리를 다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은 전쟁을 해야 된다. 청나라가 군신 관계를 체결하자라고 할 때 미친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는 화친을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척화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6번 저는 화친하려는 일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힘을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괜히 까불다가 오랑캐들의 노여움을 도발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 즉 나라가 멸망한다.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건 더 허물이 크다라고 하니 이거는 화친합시다. 주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한테도 붙들고 물어야 된다.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데 중국을 두고 어디에 묻겠는가.
근데 사람들이 지금의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 오랑캐리라고 하면서 얘네들한테 배우기 꺼려하는데 지금 옛법마저 다 얕잡아버린다. 중국이 무시할 만한 애들이 아니다. 그들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거라서 이거는 북학론이 되겠습니다. 청나라로부터 좀 배우자. 18번 가와나사이식이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세자에게 평화부터 강계로 가서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수습하라고 하고 왕은 의주 같답니다. 지금 세자한테는 네 따로 가라라고 해서 분조 활동을 시키는 거죠. 왕조를 나눠서 만약에 이 왕이 있는 곳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얘네가 국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왕이 의주로 가서 지금 나라에 혼란한 상황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임진왜란 당시에 지금 선조가 되는 거고요. 저세자가 누구냐면 광해군이 되는 거죠. 나 보니까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라고 합니다. 평양성 탈환이 1593년 분조에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인데 정유재란이라고 하면 우리 휴전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뒤일까 될 거고요. 2번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강홍립이라고 하면 광해군이 왕으로 있을 때니까 완전 뒤에 내용이 될 거고 정봉주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한 거는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은 누구 왕 때입니까? 인조식이죠.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 가와 나사이 시기에 2번 나오고요. 정유재란 발발하고 광해군 시기, 그 다음에 인조 시기 이렇게 4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김인현의 오랑캐를 정벌할 때 오랑캐 후금이고요. 은밀히 장수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강홍립입니다. 강홍립이 결국 후금한테 항복했다 이 얘기죠. 지금 이거는 광해군 시기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비변사를 처음 설치했던 건 중종시기죠. 이괄이라는 사람은 인조반정의 공신인데 이 사람이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에 책봉돼서 열받아서 뒤집어 엎었던 거 이거 인조입니다.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에 동원했던 거는 효종이고요. 경기도 지역에 한해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이게 맞는 말이죠. 20번 요 내용은 아까 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임금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 구구들의 바로 인조식에 해당하고요. 영정법 제정한 거 맞고요. 총융총 수어청 맞고요. 3번의 예속논쟁이라고 하면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서 현종 시기에 일어났던 논쟁이 됩니다. 틀렸고요.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월 3일 조선의 경제사회 보겠습니다. 세종은 풍용에 따라 쟁수하는 연분구등법, 비옥도에 따라 전분육등법 맞는 말이죠. 광해군이 처음 실시한 대동법 맞습니다. 근데 순조가 아니라 숙종 시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아이고 틀렸습니다. X죠. 3번 동학은 최시영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이 내용이 틀렸죠. 최재우죠. 최시영은 이대교주입니다. 인내천 사상은 맞지만 앞에가 틀렸습니다. 순종시기 공노비가 해방됐다라고 하는데 순조시기죠. 순조시기에 공노비 해방되어서 국가재정이 확충되었다. 노비가 일반 이제 백성이 되니까 그들이 세금을 내니까 국가재정 확충은 가능하겠지만 X라고 봐야겠죠? 왕이 틀립니다. 철종 시기에 기술직 중인들도 상소를 통해 대규모 소청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이들이 정말 신분 상승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6번 과전법은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 예를 들면 부인이 남편이 죽어서 정절을 지키는 경우는 수신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야 니네가 나중에 관직에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길러주겠다. 휴량전의 명목으로 세습했다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는 지대 액수를 정해서 납부하는 도조법이죠. 타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8번 1결당 4에서 6두라고 하면 우리 영정법인데 영정법 영원히 고정합니다 라는 것은 인조시기에 해당합니다. 9번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지금 누굽니까? 공인이라고 해야겠죠? 원래는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우리 백성들이 직접 물건 그대로 갖다 냈는데 이제 대동법을 실시하다 보니까 공인이 그걸 대신 사다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조선 후기에는 부를 축적하여 새롭게 양반으로 상승인 분홍층인 신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구향과 신향의 향전이 발생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사를 폐지하는 걸로도 부족하여 위패를 불태우고 조문을 거절하는 걸로 부족하고 부모시신을 내버렸으니 우와 제사를 거부하는 이 종교는 바로 천주교입니다.
이게 서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산노비가 양인철을 맞이하여 낳은 자녀는 한결같이 어미의 역을 따르도록 했다. 양인이 줄어드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빨리 하십시오. 엄마의 역을 따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노비 종모법, 엄마의 씨앗을 따르자라는 겁니다. 이걸 실시한 국왕은 영조가 되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임내천 사상입니다. 관련 종교는 동학이 됩니다. 14번. 그들은 신하가 되어서 임금을 가까이 모실 수가 없고 자식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서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15번. 무릎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곳이 있는데 의관, 의사, 약사, 통역관 이런 애들은 양반의 반열에 낄 수 없다. 이들은 다 사족이 아닙니다. 양반들이 아니고 이들은 기술직 중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16번 왕이 말하였다. 지금 1필로 줄이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니 1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감소번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봤는데 반으로 줄일 테니까 반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균역법이고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했습니다. 자, 공양왕 3년 고려시대네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서 과전을 주겠다라고 하니 우리 이거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1391년 조선 건국하기 직전에 만들었었죠. 18번 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와 각 지방의 대도시 주변의 파, 마늘, 배추, 오이반에서는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 자, 이게 상품 작물의 재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1번 보시면 장시가 나타난다. 장시가 활발했다라고 하면 맞겠지만 장시는 조선 전개도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거 이게 맞고요. 관료전 지급의 노급 해제는 우리 옛날부터 봤던 통신 신문왕입니다. 권원중모는 고려시대 성종이죠. 틀렸습니다. 자, 19번. 다음 자료에 대한 방안으로 실시된 제도. 지금 보니까 공납을 잃지 말고 본래 값의 100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았답니다. 이게 방납의 폐단이라서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건 흥선대원군 때 실시했던 집집마다 포를 거둘게요라는 호포제가 됐고요. 풍흉에 관계없이 영원히 고정하여 1결당 4에서 6두 걷던 건 인조가 실시했던 영정법이 됩니다. 선무군관포라고 하면 그 균역법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반으로 줄여서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서였고요. 대동법은 이제 특산물 대신에 쌀, 삼배, 동전 등으로 징수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서울대비 규장과 검사관에 등용됐던 정조 시기의 내용. 물주의 자금으로 덕대가 광산을 경영하는 민영광산의 모습. 감자, 고구마 같은 부황작물이 재배되는 조선 후기의 모습. 4번에 현직관리에게 전지화 시지를 지급하는 것은 전식과가 되는 거죠. 전식과는 고려시대의 내용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11월 4일이고요. 1번 보겠습니다. 2는 성악십도. 틀렸네요. 성악십도는 2, 황입니다. X요. 박지원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열하일기 맞는 말이죠. 영조는 붕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을 철폐했다까지는 맞는데요. 전국의 47개를 제외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가 되냐면 흥선대원군이 됩니다. 4번 실학은 경세치용의 중상아파, 이용우생의 중농아파 돼 있는데 제가 농경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중농학파, 농경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고요. 이용우생 중상학파입니다. X고요. 유형은 반개수록 맞고요.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분배, 우린 이거를 균전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번 박제가는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였다. 어디서? 북학위에서. 그래서 소비를 권장했던 내용을 봤었고요. 7번 금속과학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 비임을 고증했던 사람은 우리 김정희, 추사 김정희였죠. 8번 이익, 성우사설 이런 거 썼던 사람입니다. 과구록 이런 거. 영업전의 설정 및 매매 금지. 그래서 한 토지의 매매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한전론이라고 했습니다. 9번 남북국이라는 용어 처음 사용은 우리 유득공의 발해고죠. 10번 보겠습니다.
동호문답이라고 하면 그 성악지교를 썼던 이가 되고요. 11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의 것이다. 합일이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양명학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은 정제두, 제두나두, 야나두 이거였고요. 정제두는 강화도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했다라고 표현했었죠. 자,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하여 토지 몇 부를 한 집에 영업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영업전을 설정한다 이익이고요. 이게 한전론이 됩니다. 영업전의 매매를 제한했습니다.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우물과 같다라고 해서 소비를 강조했던 박제가가 됩니다. 상공업을 두고 천하다고 하는데 부정하거나 비롱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스스로 관직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품 교육에 종사하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어떻게 천하겠는가. 상공업을 중시해야 되고 산업공상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그래서 선비가 짱이 아니라 얘네들도 괜찮은 애들이다. 그래서 산업공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상공업 진흥을 주장했던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중상업화죠. 15번 넘으셔서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편년체를 취하여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만 이전의 내용은 외기라고 해놨다라고 했던 내용이 우리 성종 시기에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편찬했던 동국동감 기억하세요? 동국동감은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 기록했던 최초의 편년체 통하였습니다. 단군 조선부터 사만까지는 자료가 조금 부족하여 외기로 따로 구분하여 서술했다라는 내용으로 수업 시간에 봤었네요. 16번 대저 땅덩이는 하루 동안 한 바퀴를 도는데 지금 등등등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설은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래서 지구가 돈다. 이거는 누굽니까? 홍대용이죠. 우리 홍대용이 썼던 의산문답 보시면 허자와 시롱이 둘이 대답하는데 지구가 네모납니까? 했더니 아니요 둥굽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제가 엎드려서 생각해보니 처음에 글을 올려서 학문을 논한 것들이 전하의 뜻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전하께 올리고자 한다. 지금 되게 좋게 써놨지만 사실 무슨 말이냐면 선조, 당신에게 내가 글을 써서 올렸더니 네가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황이고요. 요 책이 뭐냐면 성학, 성리학을 10개의 그림으로 그렸던 성학 10도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지금 보니까 여전제에 나왔고요. 여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린 여전론 하면 정약용 보셔야 되고 북학이라고 하면 박제가죠.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은 우리 앞에서 봤던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기기도설 참고할 겨중기 설계한 게 정약용이 되고요. 요거는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이 됩니다. 19번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에서 생긴다.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은 6가지 종 때문이다. 해서 우리가 육종제를 얘기했던 이입니다. 이거 멋있네요. 점점점점. 그는 한전론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전론 하면 2명이 있습니다. 이익 또는 박지원이 있는데요. 둘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이익도 한전론인데 이 사람은 토지의 매매, 영업전의 매매를 제안했었죠. 여기 쓸게요. 영업전의 매매를 제한하여 토지 소유의 최소치, 하한선을 정했던 사람이고요. 반대로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 최대치를 얼마나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한전론입니다. 근데 상공업 진흥에도 관심을 가으려 수레화 선박의 이용 등에 대해서 주목했다라고 하면 박지원에 조금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는 이익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박지원 보면 되니까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 서년에 대한 제사 그리고 학문연구 교육과 사설교육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은 바로 서원이 되는 거고요. 좌수와 별감은 유양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는 건 이제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이긴 한데 국가가 만든 향교 같은 데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47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앴기 때문에 서원 3번이 정답이고 원칙적으로 속과 합격생, 세원이나 진사 합격생들이 들어가는 거는 성균관이 됩니다. 틀렸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11월 5일 조선의 문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동국지도 정상기 목판을 인쇄됐으며 심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게 아니라 동국지도는 백리척을 사용했던 내용으로 봤었고요. 요거는 대동여 지도죠.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에 해당합니다. 동의보감은 정약용이 편찬한 게 아니라 허준이고요. 이게 광해군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X. 혼일강리역대 국도지도 이거는 세종이 아니라 태종이죠. 동양현존 세계지도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기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의한 항약집성방 맞는 말이죠. 고려는 향약구급방, 조선은 향약집성방이었습니다. 악학개범 성종 맞습니다. 성종시기 국가유례를 정비한 국조 올해가 편찬됐는데 우리 예를 들면 국가의 왕실과 행사 이런 것들을 유교의 예법에 맞게 정했던 거 예를 들면 길례, 뭐 가례, 빈례, 손님 빈자 써서 빈례 아니면 군례, 흉례 이런 것들 5가지 예법에 대해서 편찬했고요. 이게 영조식이 다시 개편돼서 속올해라는 걸 봤습니다.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은 관동별국 3인국을 저술했던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인이었죠. 8번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서 성종 때 완성됐던 조선왕조의 기본 법정은 경국대전입니다. 한치윤이라고 하면 뭐 해동 역사네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 자료를 참고했다. 민족사 인식의 폭이 확대됐다. 세종시기 개량된 금속활자는 그 주자소에서 만들어졌던 갑인자가 있습니다. 우리 태종은 개미자였죠. 11번 보겠습니다. 왕께서 역법과 천문의 책을 두루 연구하서 지금 내편과 외편으로 편찬하게 한 게 칠정산이 됩니다. 칠정산, 내편, 외편 이거는 세종이죠. 7개의 별이 돌아가는 것을 계산하여 만든 달력입니다. 동문선이라고 하고요. 동국여지 승라 다 어느 왕입니까? 성종 시기의 책들이 되겠습니다. 주세붕이라고 하면 뭐 서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던 주세붕입니다. 통기군수 주세붕. 세조가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이 너무 번잡하여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이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서 6건의 법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법전이 경국대전이고요. 세조 시기부터 만들어서 성상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종 때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15번 이 지도가 바로 아까 태종식이 만들어졌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이게 바로 동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되고요. 요거 우리 소방의 기출로 나왔었습니다. 16번 요거는 조선 후기에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약간 외형으로 봐서는 여러 개 층이나 안에는 이제 하나로 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법투사의 팔장전입니다. 자, 17번은 이거는 뭡니까? 풍속화죠. 풍속화의 김홍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과 같은 시기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으로 올린답니다. 그래서 양반이 되어서 역을 면제받거나 양반 해세를 한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물러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래요. 판소리 사설시조 맞죠? 서울 출신 학자들 검서관에 등용되는 거, 서울에 대한 차별 완화. 장시에서 상평통보, 우리 조선 후기에 제일 많이 쓰였던 동전이죠.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는 조선 세종 시기가 됩니다. 19번 다음 서적을 편찬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되어 있는데 봅시다. 동국통감하면 성종 시기 서거정, 고려사 하면 문종 때 완성됐죠. 택리지 하면 언제입니까? 영조 때 이중환 기억하시면 되고요. 발해고는 정조죠. 그러면 문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영조, 정조라니까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유도원도라고 하면 조선 전기 안견이 그 세종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린 거 아닙니까? 틀렸고요. 묵죽도 조선 중기입니다. 사군자 유행할 때 내용이죠.
고사관 수도도 조선 전기의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틀렸고요. 인왕제색도가 바로 조선 후기 정선이 그렸던 진경산수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요 내용 정답까지 쭉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11월 1주차 데일리 테스트도 모두 이제 해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매일매일 열심히 인증을 해주시고 카페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희가 언제 업로드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11월 2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